혜진님,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저녁에 네, 뵙네요. 맞아요. 지금 노을이 딱 지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음, 또 이게 학동공원이어가지고 네. 학동공원인데 저도 옛날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온 것 같아서 음, 오랜만에 오니까 조용하고 좋네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어린 시절은 좀 그렇고, 음, 학창 시절을 음, 보낸 곳이어가지고, 너무 기억이 음, 새록새록합니다. 너무 좋아요. 우리 이번 주제 걱정으로 정했잖아요. 네. 저도 약간 걱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걱정을 좀 어떻게 좀 잘 다룰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음, 그래서 한 편인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 걱정 주제로 무슨 책 읽어볼까 생각을 하다가 네. 근데 이거는 또 예전 원래 항상 하던 것처럼 주제를 정하고 책을 정한 게 아니라 음, 제가 이제 어쨌든 어딘가에서 이제 추천을 받고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딱 뭔가 걱정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아, 그 책 제목은 브로콜리 펀치라는 네. 책이에요. 이유리 작가님 책인데 그 이 작가님이 좀 되게 독특하고 신선하게 이제 음, 소설을 쓰는 걸로 유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읽어봤는데 음, 그래서 그 이 책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네. 이 책에 여러 단편 소설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편 소설들 속에 주인공들이 있는데 그 주인공들을 보면 각기 다른 이 걱정거리나 아니면 뭐 상실이나 이런 삶의 균열이나 이런 걸 마주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되게 뭔가 상상할 수 없는 신기한 황당한 사건들을 막 당하거든요. 아, 판타지처럼. 네. 근데 인물들이 되게 당황도 안 하고 되게 의연하단 말이에요. 그 걱정들을 대하는 태도가. 음, 예를 들면 제일 이 책 제목과도 똑같은 이 브로콜리 펀치라는 또 그 단편 소설에는 그 복싱 선수인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음, 주인공의 손이 하루아침에 브로콜리가 되는 그래서 복싱 선수를 할 수 없게 되는 아무튼 음.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유골을 그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그 유골을 화분에 심었는데 음. 그게 이제 식물로 자라면서 진짜 말을 하는 식물이 된 거예요. 그게 아빠인 거죠. 음. 그래서 막 물 떠와 막 약간 이런 말도 하고 그러면 이제 물 떠와주고 뭐 산책하고 싶다 하면 그 구루마 태워가지고 산책하고 뭐 아무튼 그런 해이한 상황들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음. 그런데 이제 되게 황당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불안과 이런 걱정들과 이런 상황에서 되게 의연한 태연한 음. 그거를 마치 그냥 좀 받아들이는 일상으로 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주인공들의 태도가 좀 신선했거든요. 음. 그래서 뭔가 내 삶에도 저도 걱정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걱정과 불안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완전히 떨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잘 다루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항상 음. 뭔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뭔가 스트레스 받고 이런데 음. 그러니까 이 소설에 뭔가 되게 이 걱정을 뭔가 삶의 그냥 하나의 일부처럼 뭔가 당연하게 그냥 의연하게 대하는 그 태도가 음. 그거를 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또 이야기들이 있는데 네. 그 맨 처음 첫 단편 소설이 빨간 열매라는 단편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아까 말했던 그 한 여자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음. 그 아버지가 식물이 되면서 아무튼 음. 그런 상황과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사실 이 가족이라는 죽음 가족의 죽음이라는 게 되게 무겁고 좀 음. 두려운 상실이잖아요. 근데 음음. 그거를 되게 약간 산뜻하게 이야기 소설로 풀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음. 그래서 뭔가 보통은 이제 가족의 죽음, 부모님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진짜 상실에 빠져가지고 약간 아무것도 못하게 되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되기도 하고 내 삶도 끝난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전 지금 상상만 해도 너무 슬퍼가지고 뭔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여기 이 소설에서는 아무튼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슬퍼하고 뭐 하는 것도 사실 뭐 애도의 방식이지만 뭔가 이 애도의 방식을 좀 더 색다르게 표현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아빠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뭔가 나와 함께 있는 것 같다. 함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 소설 속에서 좀 되게 재밌는 유쾌한 스토리로 풀어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에? 뭔 소리야? 말했는데 좀 계속 곱씹고 보니까 아 작가님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게 이 우리가 평소에 좀 이 걱정거리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유정님도 좀 이렇게 크고 작은 걱정들이 있을 때 약간 사람들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를 것 같은데 유정님은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사실 저도 걱정이 진짜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정말 많은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큰 사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것과 다르게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체감하는 어떤 걱정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게 클 때와 작을 때의 그 저의 반응도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제가 매일 만나는 좀 작은 걱정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결을 하는 편인가 생각을 하고 보면은 그냥 가장 좋은 건 물로 씻어내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샤워하는 게 정말 컸고 저는 지금 집에는 욕조가 없지만 목욕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또 아니면 아예 그런 목욕탕을 가기도 하고 그냥 수영 한창 할 때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느끼는 게 걱정을 왜 이렇게 수용성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닿으면 씻겨져 내려간다고. 그래서 그런 말을 실감할 만큼 물을 만났을 때의 제 걱정들 좀 사소하고 그냥 계속 제 일상적으로 머릿속에 있는 걱정들이 좀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약간 공통적으로는 좀 안 좋은 버전의 해소 방법은 제가 무언가에 몰두하는 방식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는 일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은 아예 그냥 의미 없이 유튜브 이렇게 쇼츠를 계속 내리든 뭔가를 그냥 집중해서 다른 걸 다 잊어버리게끔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걱정을 좀 잊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잠깐이나마. 근데 그거는 진짜 건강한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고 나면은 그 걱정이 정말 어디 사라지지 않고 어디 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거나 더 크게 그 뒤에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장 건강한 버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걱정이 크든 작든 그 건강한 버전은 제가 그걸 글로 풀어서 쓰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창 이제 그냥 손으로 일기를 쓸 때 거기에 보면은 되게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거든요. 근데 주로는 걱정이었었던 것 같아요. 주로는 그냥 온갖 종류의 걱정들, 뭐 일어나지 않은 것들, 아니면 이미 지나간 것들, 이런 것들을 곱씹으면서 그런 걱정들을 막 적었는데 그게 항상 그렇듯이 이제 일기에다가 그 내용을 적다 보면 생각보다 뭐 별일이 아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별일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음을 몸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이 와서 그래서 그걸 적고 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그거를 풀어내는 순간이
제 생각에는 제 걱정을 가장 잘 다루는 순간인 것 같아요. 근데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음. 쓰는 일이 귀찮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 잘 못 쓰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맞네요. 근데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뉴스로지? 이렇게 쓰면 약간, 누가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약간 팔을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글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쵸. 머리에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 정말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느낌이 맞죠. 드는 것 같아요. 가시화하고, 딱 네. 보고. 그래서 좀 감정은 가고 객관적으로 보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너무 좋네요. 음, 너무 좋습니다. 혜진님은 네. 어떠세요? 저는 약간은 거리를 두는 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조금 의도적으로. 이게 너무 이렇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좀 거기에 약간 너무 빠져드는 게 있어서 거리를 두는 편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저는 좀 다른 것들을 하면서 조금 거리를 두는 거긴 한데, 네. 좀 보통은 이제 좀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서 이제 좀 다른 시간들을 좀 가지다 보면 약간의 이 걱정과 제 사이에 약간의 이 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틈이 조금 생기면 약간 차분하게 다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자꾸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좀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웃집 토토로를 보는데 처음 거의 좀 초반 장면에 사스키랑 메이가 이제 자매잖아요. 근데 이제 새로운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는데 막 집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니고 구경하고 아빠가 막 위층 다락방으로 가는 문 찾는 미션을 주니까 어딘지 막 보려고 막 이 문 저 문 열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집이 되게 낡고 뭐 엄청 작고 이렇진 않지만 낡아가지고 막 먼지도 날리고 삐걱삐걱 대고 뭐 이러는데도 근데 문이 진짜 많거든요. 문이 진짜 많은데 근데 그거를 보면서 드는 좀 생각이 이게 집에 뭔가 그렇게 문이 많으니까 이게 좀 답답함이 좀 안 느껴져서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해방감도 느껴지고 그래서 좀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삶에 약간 문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것저것 이렇게 좀 열어서 환기시킬 수 있는 좀 문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어딘가에만 좀 갇혀서 약간 갑갑하지 않게 계속 이제 여러 문과 창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떤 행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이제 산책을 하거나 뭐 일기를 쓰거나 그러면서 좀 저희 이런 불안들을 좀 다루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도 좀 동시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뭔가 약간 애써 약간 무시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약간 회피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도 너무 이제 그것만 이렇게 봤을 때 걱정만 생각했을 때 너무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은 게 약간 그런 방법이지 않나. 근데 그렇게 저도 토토로를 여러 번 봤지만 근데 이렇게 나도 문을 여러 개 둬서 환기를 시켜야겠다. 약간 감정의 환기를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지? 요즘 집을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책의 이제 제목이자 또 단편 중에 하나인 브로콜리 펀치 얘기를 또 하고 싶은데요. 여기가 아까 말했듯이 복싱 선수 남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 남자가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손이 브로콜리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변 어르신들이 말하기를
옛날부터 그런 병이 있었다면서. 이게 너무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고 불안이 많으면 막 손이 여기 뭐더라? 강낭콩으로 손가락이 막 강낭콩으로 변하고 그런다면서 너무해. 마음에 짐이 많아서 그래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약간 전해 내려오는 병인가 봐요. 결국에는 어쨌든 복싱 선수가 브로콜리가 손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복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 손이 브로콜리로 변한 이유를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의 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이런 폭력이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를 때리고 막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근데 복싱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 때려 눕힐 그 생각만 가지고 계속 복싱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이 해왔던 거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는데 하면 할수록 마음이 힘든 거죠. 이게 마음의 짐이 계속 있고 그 보면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도 그 여자친구한테조차 말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사실은 복싱 싫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마음의 짐이 커지다가 그렇게 이제 손이 브로콜리로 변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와버리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좀 어떤 선택을 하냐 이거를 뭐 아무튼 열심히 사실은 뭐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뭐 병원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러면서 고쳐서 다시 복싱을 하면 되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 남자 주인공이 이제 복싱을 그만두기로 그냥 선택을 해요. 이게 원래는 처음에 이제 복싱 안 하려고 하니까 나는 이것밖에 할 줄 모르고 이것만 해왔는데 어떻게 그만두나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내가 가장 마음이 편한 걸 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복싱을 그만둬야 되는구나 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또 생각했던 게 우리 삶에도 좀 그런 순간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복싱 선수처럼 뭔가 남들한테 지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내 안에 이런 걱정이나 불안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좀 꽉 쥐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계속 억지로 쥐고 있다 보면 뭐 요즘 말로 번아웃이나 뭐 무기력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날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증상이 약간 우리 브로콜리 손 같은 증상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유정님도 약간 이런 순간들이 이런 너무 이렇게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지고 또 좀 안 좋은 증상들로 좀 나온 적이 있는지 그래서 결국엔 또 어떤 선택을 좀 내리셨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저는 어떤 게 있냐면은 좀 뭔가를 잘 해내려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늘 그 걱정과 불안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잘 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뭐 책임감일 수도 있고, 완벽주의일 수도 있고, 무엇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게, 저는 경쟁심이 타고나기를 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경쟁에서 이기고 이런 거를 선호하지는 않는데, 그런데 제 안에는 그냥 말하자면 서열 사회, 경쟁 사회에서 무시받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누구보다 잘하는 게 저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그걸 자꾸 그럼 더 잘해야지 내가 그러면은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무시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왜곡된 어떤 그런 증상으로 발현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보니까 그냥 처음부터 누군가를 줄 세워서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는 환경이 저에게 주어지면 그냥 됐던 거예요. 그게 내가 잘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잘 하지 않아도 괜찮은 상태?
그런 상태와 환경으로 제 주변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점점 요즘으로 올수록.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의미인 것 같냐면 저는 너무 추상적으로 말해서 진짜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취업할 때도 그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고 근데 그거는 어떤 거였었냐면은 이렇게 말 그대로 줄 세우기의 그 환경 속에서 제가 줄을 세워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그냥 거기서 더 열심히 뛰는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점점점 자라면서는 꼭 그런 환경에 내가 있을 필요가 없구나. 우리가 사실 성인이 되면서부터는 우리가 처한 환경 자체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더 높은 곳, 더 큰 회사, 더 좋은 곳, 뭐 더 큰 연봉 이런 걸 지향하는 환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각자 그냥 각자 비교하지 않고 잘 살 수만 있으면 그럼 나는 되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되게 그렇게 좀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아, 나 환경을 바꿔야지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생각이 아 그냥 내가 그냥 돌멩이여도 된다. 내가 뭔가를 잘 하지 않는 그냥 돌멩이, 그냥 존재하는 돌멩이여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공감하네요. 맞아요. 그 또 유정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고 또 계시기도 하잖아요. 맞죠? 저도 그 환경이 좋아서 들어간 거. 그래서 그런 혜진님이랑 것도 있고. 만나서 그런 게 좋아요. 난생점이네 이렇게. 맞아요. 사실 그러면 되는 건데, 네. 맞죠? 네. 분명히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거를 좀 선택하기 힘든 뭔가 맞아요.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우리도 예전에 약간 그랬듯이 봤죠. 그게 죄책감을 주잖아요. 네, 제가 막 말하면서 제일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래서 그냥 대충 한다든지 아니면 아 열심히 안 산다, 욜로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저는 네. 좀 생각해봤는데 그 유정이 얘기하신 그것도 너무 공감이 갔고 제가 좀 단단하게 지었던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좀 없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한참 심했을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그러고 있는 뭔가 내 자신이 괴로웠을 것 같긴 하거든요. 아마 분명히 뭔가 진짜 진심은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바라는 게 있잖아요. 바라는 뭐라 해야 될까? 좀 칭찬을 들을 때도 칭찬을 받으면 약간 내가 약간 요런 사람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나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약간 요런 게 뭔가 좀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게 뭔가 나한테는 이제 사실 사람 모두 다 그렇죠. 여러 가지 면이 있고 근데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에 그런 걸 받았을 때 아무튼 그런 거에서 뭔가 충족되는 게 있으니까 뭔가 내 마음은 조금 불편해도 약간 그래 뭐 나 이렇게 좀 좋은 사람이야. 맞아. 나 이렇게 막 배려도 많고 막 다 맞춰줄 수 있고 막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를 뭔가 나까지 속이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때 되게 사랑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 자신조차도 어쨌든 좀 억누르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몇 년씩 이렇게 좀 쌓이니까 이게 뭔가 탁 터지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중간중간에 풀고 뭐 약간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뭐 나 스스로? 그래서 약간 좀
튕겨져 나간 게 좀 있었거든요. 약간 뭔가 이게 조금씩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팍 나 이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약간 이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설 속에도 그 복싱 선수가 손이 브로콜리가 되면서 아예 네. 복싱을 못 하게 되잖아요. 어. 근데 그러면서 저도 이제 아예 뭔가 예전처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게 뭔가 그렇게 당연하게 했던 그 뭔가 이렇게 모두에게 뭔가 맞추고 착한 친구, 착한 딸, 뭔가 좋은 사람, 약간 이거에 이렇게 막 맞춰져 있었던 삶을 당연하게 살았는데 뭔가 그렇게 딱 한 번 터지고 나서는 이제는 진짜 그렇게 잘 못 살아가는 그런 게 좀 아예 못 살게 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저도 제 마음이 편한 쪽을 택한 것 같아요. 그 나도 뭐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막 조화롭게 잘 살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좀 든 생각이 확실히 뭔가 이 소설 속 그 주인공한테 아무튼 몰입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사람도 이제 자기가 편한 쪽으로 택했지만 어쨌든 그 복싱을 한 거는 포기를 어쨌든 해버렸잖아요. 네네. 확실히 무언가를 이렇게 포기하면서 생기는 아쉬움이나 뭐 불편함이나 사실 진짜 없을 수 없지만 맞아요. 그냥 인정하고 음. 사는 거다.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냥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이게 막 베스트야 막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다 만족해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가장 마음이 지금 그래도 편한 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살게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소설 이야기에 많이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그런 상태가 사실 너무 공감 가요. 그런 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그게 저는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 저 스스로도 약간 엄마와의 관계에서 그게 가장 많이 생기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모님을 실망시켜야 어른이 되는 거다. 이 얘기를 듣고 되게 제가 좀 공감했었어요. 왜냐면 늘 저는 실망시키지 않는 딸이었으니까. 근데 아니구나. 실망시켜야 내가 어른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유정님은 혹시 걱정 주제로 어떤 책 읽어보셨어요? 저는 제가 예전부터 갖고 있다가 이 걱정이라는 주제에 꼭 맞다고 생각한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도서관에 갔다가 바로 반해서 갖고 온 책이었는데 취미 걱정이라는 되게 조그만한 책이에요. 정수윤 작가님의 책이고 이 책이 제가 처음에 봤을 때는 이 제목을 읽고서 되게 취미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취미에 대한 걱정인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펼쳐봤는데 알고 보니까 걱정이 취미인 사람의 이야기인 거예요. 완전 전에. 저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걱정이 워낙 많으셔서 진짜 이 정도면은 걱정을 취미로 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작가님이 처음에 이제 서문을 시작하면서 자신을 유독 걱정이 과한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그리고 그 걱정이 정말 허무맹랑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조금 이 책을 이렇게 내는 것 자체도 앞서서 걱정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에게 떠오르는 걱정들을 다 이 책에 풀어놔요. 그래서 그 목차를 읽어보면은 좀비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 어떡하지? 이런 되게 엉뚱한 좀 귀여운 걱정부터 괴한이 습격하면 어떡하지? 이런 무시무시한 걱정. 그리고 어색한 사람이랑 길 가다가 마주치면 이런 소심한 걱정. 그리고 중대사를 앞둔 날에 그날 저녁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다음날 늦잠을 자면 어떡하지? 이런 정말 좀 공감 가는 그런 고민들까지도 이제 걱정 보따리를 풀어놓는 책인데요.
저도 이렇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으로서 이 책을 읽다가 깔깔거리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좀 웃을 수만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안에서도 제일 재미있었던 건 사실 좀비 바이러스 얘기였어요. 이 걱정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 작가님의 해결책이 적혀 있는데 어떤 것까지 적혀 있냐면은 만약에 그 좀비 사태가 장기화됐을 때 식품이 제일 걱정이잖아요. 저의 식량이. 맞아. 그래서 전국 식품 공장 주소를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공장마다 이제 그 식품의 뭐 영양소나 유통기한까지 이제 적어놨길래 아, 저도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거기 써져 있는 그 군포의 농심 마냥 공장을 좀 유심히 봐뒀어요. 이게 이제 라면이라서 가볍고 유통기한이 길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기상천외하고 비현실적인 걱정을 혜진님도 좀 해보셨는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걱정에 대해서 이 책처럼 좀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준비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걱정이 많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진짜 나는 현실적인 걱정들만 진짜 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좀비 영화를 막 보는 걸 즐겨 하진 않는데, 근데 막 꿈에도 나오고 뭐 이럴 때도 있지만, 막 진짜 혹시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까봐 준비를 하는 그거는 이제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언제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왜냐하면 수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언제든, 그래서 항상 그 보통 사람들이, 수영 배워야지 할 때 약간 뭐 재미로 배우거나 아니면 뭐 살 빼려고 배우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아직도 못 배우긴 했는데,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살려면 수영을 배워놔야 되는데. 항상, 살려면 수영을 배워놔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아직 수영을 못 배워가지고, 물에서 노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예전에 막 여름 주제 얘기할 때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유정님이 물놀이 진짜 좋아하시잖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제가 물놀이를 이렇게 막 어쩔 수 없이 뭔가 단체 생활 하면서는 많이 가서 어쩔 수 없이 막 많이 하는데 정말 좋았던 기억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놀긴 노는데도 약간 좀 뭔가의 불안함이 있는, 이게 약간 아무리 얕은 데서 놀고 안전한 곳에서 놀아도 내가 이러다가 어디 깊은 데 가서 뭔가 빠지면, 그러니까 수영이라도 할 줄 알면 빠져나올 수 있는데 그걸 못 할 거니까. 그래서 항상 좀 뭔가 물놀이는 자제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준비는 못했지만 준비한다면 저희는 좀 수영이지 않을까. 왜냐면 늘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생존 수영을. 생존 수영. 요즘에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있대요. 생존 수영이. 너무 좋다.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 배워야 되는데. 그쵸. 그렇죠. 근데 진짜 내가 수영을 못한다라는 그게 있으면 확실히 그 걱정이 따라다닐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약간 또 사람마다 다른 게, 수영 못해도 튜브 끼고 놀면 되지. 약간 이런 사람도 많긴 하더라고요. 좀 모르겠어요. 튜브 끼고 노는데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으로는 또 생각해요. 뭔가, 수영을 할 줄 알게 되면 좀 재밌어질라나?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는 것 같긴 해요. 모르겠지만. 유정님은 혹시 이런 상상과 대비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그런 엉뚱한 걱정들을 할 때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잠시 생각해보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주로 뉴스나 영화를 보고 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집이 무너지는 그런 뉴스 영상을 봤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만약에 우리 집이 지금 무너지면 어떡하지? 근데 그 고민을 생각보다 좀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이 지금 1층인데 그러면은 이게 무너졌을 때 유리한가 불리한가, 뭐 어디로 탈출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집에 지금 비상식량이 있나, 이제 이런 맞아, 거를 갇히게 되면. 맞아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한동안은 그 영화 터널을 보고 나서 혹시 아세요? 아니요. 터널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그 이제 또 차 안에 갇히게 되거든요. 터널이 무너져서. 근데 이제 그 차 안에 갇혔을 때 그나마 생수병과 약간의 비상식량이 있으면은 조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그냥 이렇게 여행 갔다가 남은 라면이랑 생수를 가지고 다녔어요, 트렁크에. 혹시 모르니까. 막 이렇게 그렇네. 생각하고. 근데 여름을 지나면서 그 트렁크에 있는 라면 봉지가 빵빵해진 거예요. 너무 더워서, 기온이 진짜? 높아져서. 그래서 전부 버렸답니다. 아. 이게 그렇구나. 거기에 놔두면 안 됐는데. 몰랐네요. 그쵸.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뭐, 그 예전에 그 영화 에어올,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그 영화를 보고 나서는, 손가락이 소세지가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보면 이 브로콜리가 되는 것처럼 손가락이, 그러면 어떡하지? 어떻게 생활하지? 이런 걱정도 해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조금 가볍고 사소한 걱정이기는 하지만 그 매체의 영향을 받아서 가끔씩 해보는 그런 걱정들이 저는 있는 편이었어요. 확실히 매체의 영향이 있긴 한다, 맞죠? 그쵸? 그쵸. 저도 막 데뷔는 아니지만 이런 거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인도에 있어도 차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그런 뉴스가 많이 뜨잖아요. 그런 영상이 저는 진짜 안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맞아요. 뭐 당연히 치이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그것만으로도 뭔가 좀 이상한 트라우마가 생기는 불안한 괜히 약간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뭔가 그 신림역 살인 사건 그것도 어쨌든 나중에는 뭐 영상이 막혔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갑자기 봤거든요. 그 살해되는 영상을. 근데 그런 게 막 트라우마로 생기는 것 같아요. 두려움들이. 실제로 진짜 트라우마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그렇게 매체로 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 정말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뉴스를 통해서 꼭 아주 그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더라도 반복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실제보다 훨씬 더 그 위험을 과대 해석하고 정말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과한 위험 신호를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되게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현실적이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데뷔하는 용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데뷔하는 용도 데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불안함을 갖고 사는 게 맞나?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그 불안을 갖지 않게 조금 조절을 해야겠구나. 맞네요. 그리고 제가 또 두 번째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가 이 작가님이 이런 많은 자신의 걱정들을 꺼내놓으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냐면 창피한 감정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런 소심하고 찌질하고 하잘것 없는 걱정을 꺼내놓는 게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걱정이라는 것 자체가 내 내면에 아주 솔직한 구석에서 나오는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걱정을 꺼내놓기 시작하면은 그게 얼마나 좀 허무한 것인지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책 후반부에 이제 끝날 즈음에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도 적어놨어요. 걱정이 또 갑자기 걱정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 그래도 과도한 걱정에만 빠지지 말자.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작가님에게 걱정이란 조금 숨기고 싶으면서도 나름대로 좀 짠하고
이제 같이 인정하고 있어주고 싶은 그런 좀 소중한 구석이 있는 친구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람마다 이 걱정의 캐릭터와 생김새가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혜진님에게는 이 걱정이 어떤 성격과 모양을 갖고 있을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걱정이 뭐냐라고 음. 물어보면 약간 뭐 쉽게 막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어떤 캐릭터인가, 어떤 모양인가, 뭔가 형체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네. 그냥 갑자기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새 구경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도 그냥 이제 생활처럼 많이 이렇게 보는데, 항상 그 미니 쌍안경 들고 다니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로운 새들 발견하고 하면 되게 기쁘고 약간 재밌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 구경을 하면 늘 보이는 새가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직박구리라고 되게 시끄럽게 우는 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진짜 산책을 하면 안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있거든요. 다른 새는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고 그런데 얘는 진짜 늘 이게 뭔가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가도 그냥 오고 이러거든요. 제가 그 새를 보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이 새가 뭔가 나의 걱정과 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게, 일단은 불현듯 찾아오거든요. 불현듯 매일 찾아와요. 그런 모습이 또 닮은 것 같고, 그리고 직박구리가 진짜 시끄럽게 울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유튜브 이런 거 쳐보면 약간 이렇게 주민들이 되게 얘 때문에 잠 못 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끄럽게 울긴 하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닮은 것 같은 거예요. 약간 내 내면을 좀 속 시끄럽게 하는 그러네요. 그런 것들도 좀 닮았고, 근데 그러다 날아가고 싶을 때 이제 날아가는 것도 뭐 그것도 좀 약간 닮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좀 든 생각이, 근데 이제 맨날 보던 새면 저 이제 뭐 울음소리도 외우고 생김새도 사실은 뭐 비슷비슷하잖아요. 당연히 하나의 종류니까. 네네. 근데도 늘 보긴 하거든요. 그냥 뭐 새니까 약간 그냥 또 알고는 있지만 보게 되는. 근데 보면 이제 다 똑같은 직박구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진짜 다르게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직박구리가 특징이 약간 머리에 털이 약간 삐죽삐죽한데, 약간 어제 본 거는 그 검정 고무신 기영이 아세요? 그 약간 제 기영이 같이 생긴 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냥 혼자 보면서 약간 웃었는데, 그냥 웃으면서 기영이 머리 같이 생겼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또 어느 날에는 이제 두 마리 같이 있으면 약간 오늘은 약간 두 마리 같이 있네. 뭐 약간 이런 생각 하기도 하고. 걱정도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가 똑같은 고민 같아도 사실은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사실은 똑같은 고민이 아니었던, 같은 고민이 아닌 걸 느끼게 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약간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좀 저도 살면서 일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 어떻게 일을 할 거냐. 그리고 저도 뭔가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고, 근데 그래도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좀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고민하는 게 약간 물경력 같은 거를, 이게 이 미디어에서 맨날 광고를 하잖아요. 맞아요. 맨날 그 물경력이란 단어로들 그걸로 사람의 그 심리를 엄청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어느 순간 그런 거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나의 이 모든, 사실 이 고민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하나의 뭉뚱그려서 물경력이라는 단어로 약간 뭉뚱거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면, 근데 진짜 약간 그런 것들에 그 고민을 해야 하는 순간도 당연히 있겠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면 어느 날에는 사실 유독 뭔가 잡다한 일을 많이 해서 약간 불안했을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날 유독 그 뭔가가 성과가 좀 안 나와서 좀 불안했을 때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그날 뭐 약간 누군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좀 스트레스 받은 것도 있을 텐데, 근데 뭔가 제가 그런 자잘자잘한 거를 자세하게 안 들여보고 그게 하나의 뭔가 그 스트레스로 여기니까 제가 뭔가 통틀어서 뭔가 내가 이게 만약에 회사 안에서 이게 내가 힘든 일이 있으면 이게 이게 이거는 이런 부분이어서 힘들었고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회사에서 뭔가 경력을 쌓지 못하고 있어. 그걸로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생각이 최근 들어서 또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대표님이랑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항상 그거를 대표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제가 맨날 뭔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경력을 못 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대표님이 항상 질문하는 게 혜진님한테 경력을 쌓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나는 약간 좀 연차가 쌓이면 기획이나 이런 걸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 혜진님이 생각하는 기획이 뭐예요? 항상 그런 거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저도 약간 내가 지금 뭔가 자잘자잘한 이런 고민들을 되게 뭉뚱그린 그 어느 이 미디어에서 많이 본 이 어떤 한 자극적인 단어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 해결 방안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뭔가 우왕좌왕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최근에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도 좀 진짜 들여다봐야 되는구나. 좀 자세히. 나 사실은 뭐 뭔가 이 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왜 마음에 안 드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그날에 따라 유독 뭔가가 스트레스였는지, 아니면 진짜 뭔가 진짜 그게 뭐 어떤 회사가 문제인 건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감정도 요즘 애들 문제가 약간 짜증나. 이걸로 다 표현한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맞아. 우리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 자꾸 직박구리 그게 비유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걱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뭔가 이 생김새가 뭐지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다가 근데 나는 얘를 왜 맨날 생김새를 알면서 왜 맨날 볼까? 라고 생각을 좀 하면서 그러고 보니 맨날 봐도 조금씩 다르니까 보는 것 같네. 약간 이렇게 하면서 걱정과도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걱정도 내가 약간 뭉뚱그려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기는 해야겠다. 진짜 장황하게 아니, 너무 얘기했네. 좋은 얘기였어요. 저도 저의 그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나도 그렇게 걱정이 다 다른 건데,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을 하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진짜 와닿았어요. 그 개개의 직박구리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멋지고요. 저는 그 새 폴더 만들면은 그 이름으로만 알았는데, 직박구리를. 맞네.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맞네요. 그렇네요. 갑자기 추억이다. 그렇네요. 저는 좀 네. 어떤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떠올리게 된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Find My Why라는 그 AI 검사? 저의 어떤 근본적인 욕망을 찾는 검사를 해봤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되게 좋다고. 맞아요. 근데 그게 유료인데 한 번 결제하면 4번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원래는 똑같은 검사를 이제 시기만 다르게 4번을 해서 그걸 종합해서 저를 이해하는 좀 그런 거였었는데, 근데 오랜만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감정 상담? 감정 검사?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4회권 중에 그 감정 상담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다가 이제 그 걱정이라는 걸 골라서 한번 해봤어요. 그게 이제 약간 AI랑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저한테 질문을 계속 주면은 그 질문에 제가 채팅하듯이 대답을 하다가 이제 그 저의 감정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 답변하고 나서 캐릭터를 하나 그려줘요. 근데 저의 그 걱정 캐릭터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되게 시꺼먼데 조금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왜 그런 모양이 나왔냐면은 맨 처음에는 제가 그 걱정이라는 거를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였냐면은 되게 크고 까만 쓰나미가 저를 덮치는 기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걱정이라는 건 좀 그런 기분 같다. 그리고 밤에 주로 찾아오고 엄청 시커먼 어둠으로 나를 좀 집어삼킬 것처럼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점점 말하고 말하고 대화하고 이런 걸 쓰다 보니까 아, 이 걱정이라는 게 나에게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고 얘기하고 하다가 아, 이 친구가 나한테 다 할 수 있어. 너 다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주는 것 같다. 근데 그 할 수 있다는 말 때문에 내가 부담을 느껴서 그게 나의 심리적인 부담이 되었었던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니까 딱 상담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 다 된 것 같다. 상담이 종료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스스로 느낀 점이 뭐였었냐면은 사실은 그 걱정이라는 친구는 저를 되게 믿고 있는 친구였던 거죠. 저를 너무 과하게 믿고 저의 책임감도 믿고 제가 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니까 저한테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그냥 일도 잘 할 수 있고 주변 사람도 잘 챙길 수 있고 뭐 가족도 잘 챙길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저한테는 할 수 있으려면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일은 그러면 어떡하지?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야기하고 보니 걱정이라는 게 사실은 조금 따뜻한, 다정한 친구에서 왔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얘랑 좀 잘 지내보는 편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제가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커다란 재앙 같은 것이었었는데 근데 이거를 캐릭터로 그려놓고 나니까 그냥 좀 달래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그냥 알겠어. 너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잘 알겠어. 그래도 우리 조금만 이 불안도를 낮춰서 해보자.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냥 조금 덜 잘해도 돼. 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그래서 좀 같이 지낼 수 있을 것 같다. 조금 같이 할 수 있을 만큼 작아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진짜 귀여워 보이네요. 그러니까 뭔가 네. 나를 너무 믿어서, 네. 그러니까 나를 너무 의지해서 맞아. 생긴 거라 생각하니까 약간 동생 같기도 하고 맞네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동생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걱정이랑 잘 지내봐야죠. 잘 지내봅시다. 동화처럼 끝나. 걱정이랑 잘 지내봅시다.